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화면의 배경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원래 이 방은 제 딸이 사용하던 방이었는데요. 이번에 2024년이 멀지 않고 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방을 스와핑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는 아들이 사용하던 방으로 올라갔고요. 제 딸이 사용하던 방을 제가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사를 간 것처럼 기분이 많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새해가 멀지 않았는데 혹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가족분들과 방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5일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켓 브레스가 향상을 하면서 메가테크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던 투자 자금이 다양한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러한 추세가 도드라졌는데요. S&P 500 종목들의 현황을 보시면 어제 하루 동안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는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들어서 신나게 달렸던 메가테크 기업들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이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 자금이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추세를 오늘 역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가장 좋았고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우존스는 플러스 0.43%, S&P 500은 플러스 0.26%, 나스닥은 0.19%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반면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러셀 2000을 보시면 2.72%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러셀 2000 인덱스가 이제 200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러셀 2000은 무려 7.16% 상승을 했고요. 한 달을 보시면 11.06%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20.8%나 급등을 했고요. 솔라 엣지가 플러스 16.6%, 루시드 플러스 14.48, 리비안 플러스 13.97, 스템 플러스 13.85,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11.72, C3AI 11.66, 파가야 테크놀로지 11.51, 인바이테 플러스 11.36, 플러그 파워 11.14, 오픈도어 10.95, 마지막으로 퍼시픽 바이오가 10.50%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힘을 낸 그런 하루였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미주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SMCI가 하루 만에 7.71%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온세미가 플러스 6.35, 소파이가 플러스 5.93, 나비타스 플러스 5.61, 테슬라 플러스 4.91, 인피니언 플러스 3.93, 팔란티어 플러스 1.90, TSMC 플러스 1.78, 우버 플러스 0.86, 엔비디아 플러스 0.54%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어제 두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95,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외롭게 2.25%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 참여자들의 센티먼트,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AAII 인베스터 센티먼트 서베이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AAII 설문조사는요, 매주 목요일 새벽에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증시 참여자들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승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락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을 매주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응답자의 51.3%는요.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전망이 지금 밝아지고 있는 거죠. 반면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19.3%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죠. 자, 공포 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67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자주 참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도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주식을 매수했고 또 이미 사놓은 주식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현금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75를 넘어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은 종목 중에서 이제 현금화를 하면서 현금의 비중을 좀 확대할 예정에 있다. 개인적인 플랜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인데요. 평소보다도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큰 그런 하루였습니다. 왜냐면요, 엊그제 우리가 연준의 점도표 그리고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통해서 정말로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확실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잖아요.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얼마나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어제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세일즈 리포트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11월 리테일 판매가 컨센서스 예상치를 웃돌면서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11월에 리테일 판매 수치는요,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은요, 이 수치가 0.2%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예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경제학자들은 0.2%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0.3% 증가했기 때문에 무려 0.5%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달 기준이 아니라 이제 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11월에 비해서 매출이 무려 4.1%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게다가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쪽의 매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진했던 자동차 그리고 휘발유를 제외하면요, 11월에 리테일 판매량은 전월 대비해서 무려 0.6%나 급등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0.2%였기 때문에 이 수치 역시도 굉장히 시장의 전망치를 많이 상향 조정시키는 엄청난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참고로 지난달에 휘발유 판매는요, 무려 2.9%나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격의 하락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어제 발표된 이 데이터는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렇게 여러 가지 거시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홀리데이 시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제 리테일이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쇼핑 그리고 외식의 성장이 11월에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커머스 쪽을 보시면요, 소매업체의 매출이 지금 1%나 증가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늘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주말 동안 온라인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예비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식 서비스 그리고 주점의 매출은 1.6%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 리테일 리포트에 따르면 아마존이라든지 쇼피파이 그리고 음식 관련된 레스토랑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목요일날 발표된 리테일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2024년까지 경제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 힘이 아직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연준에서는 연착륙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낙관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연준의 메시지와 함께 따라서 엊그제 연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표했죠. 그건 이제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드디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고요. 거기에다가 리테일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죠.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토로의 미국 주식 분석가 켈리 콕스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여전히 2024년을 앞두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피어스의 의견에 따르면요, 11월의 강세는 10월의 약세에 이은 것이다. 따라서 10월 달에 워낙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등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 비교도 중요하지만 작년 비해서 어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대비해서도 4% 이상 지금 세일이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 소비 성장률은 3분기보다 4분기에 여전히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요,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둔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금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소비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내셔널 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트 얀치치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 역시도 소비자 회복세가 연준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긴 한다. 따라서 희소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많은 부분은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미 뭐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확률,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떨어질 것을 모두 주가에 반영하는 중이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유일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리세션의 확률이 상당 부분 좀 감소됐다. 여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애플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애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컴퓨터 시장 전반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가격, 주가는 최고가를 연일 달성하는 굉장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이 최고가를 달성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애플의 세 가지 카탈리스트는 어떤 부분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애플의 주가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연일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으며 현재 $200를 약간 밑돌고 있다. 애플은요, $200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장은 CT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주주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애플 주가에 대한 약세론자들이 뭐 저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약세론자들은요, 지금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승 요소를 놓치고 있다. 첫 번째로요, 아이폰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발전되는 새로운 버전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진이 확대될 것이다. 왜냐면요, 서비스 판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더욱이 실리콘을 인소싱하면서, 따라서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면서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의 마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비전 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전 프로가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추가적인 판매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상승의 촉매제로 보고 있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 CT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의 의견이고요. 자, 말릭에 따르면요,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23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5%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말릭은요, 애플 주식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여전히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2024년에도 수익원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비스 매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설치 기반 그리고 보급률 접속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는 판매가 제한되어 있지만 예전에 샀던 사람들도 이미 설치 기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따라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애플의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애플 케어라든지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기타 라이선스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서비스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요. 2025년 회계연도에는 전체 서비스 매출의 45%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성장 추세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전체 총 마진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휴대폰 산업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신흥 시장, 특히 인도에서 아직까지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폰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아이폰 판매 성장이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서비스 그리고 하드웨어 전망 외에도 CT의 말릭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상현실 헤드셋, 이러한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카탈리스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AI의 다음 발전은 일상적인 업무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 지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처리 장치 그리고 저장 장치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기능이 향상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스마트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프리미엄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2025년, 2026년 이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린다는 거죠. 자, AI 지원 스마트폰 외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요, 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 프로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면요, 장기적인 잠재적 촉매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UBS의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인데요.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3,499달러의 가격대에서 지금 1세대 디바이스가 출시가 됐죠. 자, 이렇게 좀 고가의 장비는 2024년 회계연도에는 약 1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 2025년 회계연도에는 32억 달러로 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애플에서는요, 2세대 디바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1세대 디바이스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작고 가벼워져서 그리고 또 저렴한 버전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애플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들은 다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애플의 주가는 지나치게 상승을 해 있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이제 수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애플의 페이지 오셔서 모멘텀을 클릭하시면 가장 아래쪽에 RSI 지수가 있잖아요. Relative Strength Index죠. 자, 지금 현재 애플의 Relative Strength Index는 69.69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공식적으로 과매수 상태로 돌입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서 지금 PE 레이쇼를 보시면요, TTM으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PER이 32.29배고요. 포워드로 봐도 30배를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과거 5년 동안 애플의 평균적인 PER은 25.3배였거든요. 따라서 원래 애플이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보다 지나치게 30배가 넘는 프리미엄으로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PER이 30배가 넘어도요, 성장률이 30%가 넘어가면 그래도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장률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애플의 성장률은요, 과거 1년 동안 마이너스 2.8%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매출의 성장은 2.14%로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EPS의 성장도 한번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EPS의 성장률은 불과 0.33%에 불과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5.21% 굉장히 초라한 EPS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내년부터는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서 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잃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지 이 기사를 통해서 가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기차 종목들의 일부 모델이 중요한 세금 공제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전기 자동차 수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전기 자동차 기업이 배터리 부품을 중국이 통제하는 회사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서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요.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서 전기 자동차에 중국이 통제하는 회사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중요 광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좀 엄격한 규정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로널드 유시코우에 따르면요, 중국이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전기 자동차 혜택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리베카 웬 역시도 이 규정이 미국 전기 자동차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한된 규칙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24년에 들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의 전체 목록은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포드는요, 이미 자사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가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서 잠재적 구매자들한테 모델3 후륜 구동 및 장거리 주행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12월 31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한 바가 있고요.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에 중국 회사 CATL에서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하2, 포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EV 역시도 세금 공제를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GM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규정이 좀 좋지 않은 시기에 등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다가 소비자들이요, 배터리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접근성, 그리고 가스 구동 자동차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야후 파이낸스 그리고 입소스가 9월 달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소비자의 약 57%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요, 응답자의 77%가 충전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73%는 주행거리가 아직까지 짧다, 그리고 70%는 차량 가격이 아직까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분들, 따라서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는데요,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 파워트레인의 가격, 즉 전기자동차의 가격은요, 빨라야 2026년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러한 전망은 이번에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IRA 세금 공제를 고려한 것이다. IRA가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 2026년에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전기차 판매가 37%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25%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률이 가면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작년 8월에 발표된 구겐하임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망을 온쇼어링, 따라서 미국 내로 옮기면서 더 엄격해진 IRA 세금 공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전 세계 리튬 처리 능력의 70%, 그리고 흑연 공급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24년 이후에는 세금 공제를 위한 필수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요, 12월에 발표한 메모에서 2024년 미국 전기 자동차 보급률 전망치를요, 원래는 11.8%였는데 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월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전기차 성장률이 2023년은 50%에서 2024년 46%로 둔화되고 2025년에는 3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겐하임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상대적인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구겐하임에 따르면 세금 공제 자격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테슬라는요, 다른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IRA 자격을 갖춘 공급을 확보하고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상대적인 승자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는요,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IRA 적격성 여부는 점점 더 규모의 게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강화되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요, 의외로 테슬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법률이 제정되는 거지만 더욱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의 경쟁 기업들이 낙오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으로 이동합니다.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에 따르면요, 2024년 미 정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보안 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웨드부시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사이버 보안 지출은 내년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내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단연간의 주제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애널리스트가 등장합니다. 댄 아이브즈의 의견이고요. 일단은 수혜주부터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데요, 팔로 알토라든지 지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아크, 그리고 테너블 같은 기업들이 호재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내년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들 기업은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요, 보안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전 세계 최종 사용자의 지출은 2024년이 되면요, 올해에 비해서 14%나 증가하면서 총 2,1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웨드부시의 주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가 클라우드에 액세스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기관도 다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거죠. 따라 결과적으로 국방부에서 민간 기관에 이르기까지 기관을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방 예산에서 이제 최우선 순위가 사이버 보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커다란 변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요, 2024년 연방 사이버 보안 예산이 클라우드 중심의 노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5%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호재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상장 기업들은요, 앞으로 사이버 보안 사고와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그리고 전략 및 거버넌스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새롭게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수많은 상장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런 것은 사이버 보안 업계의 잠재적인 판도를 바꾸고 사이버 보안 업계의 커다란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중에 하나는 리비안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14%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 주식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이제 다른 기업과 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리비안과 AT&T는요, 2024년부터 AT&T의 상용차 운전자들이 일부 전기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요, 지금까지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은요, 아마존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점 계약이 풀렸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3자한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주가는 어제 증시에서 14% 가까이 상승한 22.43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아주 소폭으로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은 리비안의 초기 투자자고요. 여전히 리비안의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리비안은 상업용 전기밴을 아마존한테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리비안이 생산하는 양보다 아마존이 원하는 주문량이 더 많았거든요. 따라서 두 기업 모두 그냥 해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은 10만 대의 밴을 주문했는데 리비안은 지금까지 6만 5천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존이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제 제3자한테 판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상업용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두 회사한테 모두 합리적이다. 왜냐면요, 아마존은 리비안의 지분을 16%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비안이 잘 되면 아마존 역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오래간만에 TSMC 관련된 소식인데요. TSMC 주가가 무려 7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TSMC 주가는 7일 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약칩 제조업체는 오후 거래에서 1.3% 상승한 103.45달러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까 애플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TSMC도 기록하고 있다.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TSMC는요, 연초 대비 37.9%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23% 상승한 S&P 500의 성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장의 평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킹알파의 퀀트 등급을 보면 TSMC는 5점 만점에 3.44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유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 찍으시고요. 티커네임은 C가 빠지죠. 자, TSM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주가가 1.78%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레이팅을 클릭해서 퀀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로스 성장률입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C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장률이 D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성장률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로스로 들어가서 과거 1년 동안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시면요, 4.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TSMC는 평균적으로 5년 평균 18.5%라는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저 원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장 추세를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1년이 더 중요할 텐데 13.02%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따라서 13.02%가 예상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른 부분의 레이팅을 좀 보죠. SA 애널리스트 레이팅,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요, 4.12를 주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평가를 했는데요. 4명은 강력 매수, 10명은 매수, 그리고 2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요, 4.61이니까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3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무려 9명은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3명은 매수, 그리고 1명만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지금 매도를 주장하는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타겟 프라이스를 보시면요. 현재 가장 높은 수치는 139, 그리고 중간치는 116, 그리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85입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평균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에서 12.38% 정도 향후 1년 동안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 관련된 소식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때문에 전기차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읽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솔라 엣지 그리고 엔페이지 같은 청정에너지 종목들은 오히려 더 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세금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티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가이드라인은요, 미국의 청정에너지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솔라 엣지 그리고 엔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미국 내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크레딧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 밖으로 수출하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또한 이 기업들의 미국 생산 시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동률로 가동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마진이 상승할 수 있다. 왜냐면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반면 또 다른 기업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제안한 규칙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퍼스트 솔라는 생각보다 세금 공제를 많이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5X로 알려진 첨단 제조에 대한 세금 공제는요, 미국에서 주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보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이 보조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법으로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부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안은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어제 이 소식 덕분에 목요일 정규 거래에서 솔라 엣지는 17%나 급등을 했고요. 인페이즈는 12%, 펄솔라는 8%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바닥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고전을 했던 청정에너지 종목들이 드디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12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슬슬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소식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